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화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근본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권 1건, 소명의권 1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위원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수출 결산 승인안이 7일까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으로 박한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우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한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평택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대상 범위를 적절히 안배하여 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평택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평택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의 100분의 70을 그 외 지역의 100분의 30을 지원함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검토 의견입니다. 평택시 천연가스 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한우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2016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더욱 심도 있는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16년 6월 2일 상정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제안 이유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대상 범위를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 지역으로 적절히 안배하여 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평택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 제3조는 평택시 한국가스공사 간 주변지역 지원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단서 조항에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로 이미 규정의 조문이나 일부 개정 조례안 제3조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의 100분의 70을 그의 지역의 100분의 30을 지원한다로 강행 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한계인 법령의 범위 내 개정하는 사항이며 도시가스법에서 지원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후 주민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은 호송 주민 대표협의체는 주변지역 위의 지역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은 반대 의견이며 집행부는 조례 개정보다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탄력적 운영과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지난 5월 27일 평택시의 간담회장에서 개최한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 조례 개정과 바람기간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지원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 지역 협력 협의회를 통해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의 효율적인 방안,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 지역의 지원 비율을 강령 규정 형식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 개정과 관련 지역 주민 및 집행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 개정 시기, 심의위원회 구성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박한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와 한국가스공사 간 체결한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업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제정한 사항으로 근본 개정하려는 조례 제3조 대상 범위 또한 협약 제3조 지원 대상 제2항을 근거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협약 및 조례에 따르면 지원 사업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변 지역 외 지역에 사용 가능토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에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현재 지원 사업의 주변 지역인 호승읍 주민들의 대다수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와 유사하게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한 문제 없이 주변 지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없이 현행 조례를 근거로 지원금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호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환 의원님. 네, 최중환 의원입니다. 박한호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내주시는데 여러 가지로 박한호 의원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같은 의료에서 이런 조례는 누구나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특이사항, 특별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산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 당사들, 이런 당사자라는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그 국가기관에서 낸 지원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도에도 심도 있는 조례 심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님께서 통과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다른 시군도 이제 똑같은 우리 평택시와 똑같은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100분의 50의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우리 평택시에서 특별 지원금에 관련돼서 이걸 조례를 꼭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당 지역 주민들 피해를 직접 보는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지난번에 조례에 대해서 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100분의 50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지금 성숙된 단계가 아니고 처음 시작해는
그러한 지원법이기 때문에 포승에 필요한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 차원에서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포석 지역 주민들도 작년도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 의원님. 예, 지금 뭐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나 산업환경국에서의 검토 의견, 그다음에 이게 타 자치단체 어떤 게 조례 지금 현행에 있는 거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데도 뭐 100분의 50, 또 삼각시 같은 건 100분의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임의 규정으로 주변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평택시 현재 그 조례에 다 똑같은 식으로 내용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박강호 의원께서 그 저기 개정 발의하신 그 강제성을 띠는 듯한 그런 조례 제정은 좀 고려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포승 그 위험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 주민들이 그 감내하면서까지 했던 사항을 굳이 그 주민과의 어떤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개정을 꼭 해야 되어야만 되겠는가 그런데 좀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을 좀 지금 현행에 있는 거 갖고도 100분의 50 그래서 뭐 다른 주변 지역에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김수현님. 이게 지금 뭐 언제부터 지급이 된 거죠? 예? 작년. 작년? 3년 14, 15, 16. 네, 3년 차에. 그럼 뭐 큰 저기 문제는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의 불만?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었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그 진짜 위험 시설물을 지역에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다른 시 비교해도 다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현행대로 좀 해보고 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좀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니까 주변 지역에서 좀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우러나와서 그때 개정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앞으로 위험물 시설이 다 들어온 데는 그러면 주변 지역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혜택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유치하기 힘들어질 거라고요. 우리만 왜 일방적인 희생을 구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혜택만 보려고 그러냐. 그러면 저희 의회도 참 힘들어지고 이거 시민들 간에도 갈등이 계속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이태 의원님 말씀에 좀 같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는 좀 몇 년 더 두고 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충족이 됐을 때 주변 지역까지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지금 박한호 의원님이 올린 것보다도 조정을 해서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줄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 너무 강제성으로 가면은 더 후유증이 후폭풍이 또 심화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박한호 의원님이 이제 조례 개정을 그 추진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네. 하고요. 이제 그런 취지가 현행 조례에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그 주변 여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이라든지 이런 걸 끌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10%, 20%, 30%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거의 지평돼서 추진하는 게 타당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투정일리액은 미군
미사일 그 수리하는 장소가 있어요. 부정리 사람들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아무 혜택도 아닌데 반경 4km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모르고 있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듯이 이게 이제 그 지역민들이, 그 동네 분들이 큰 희생을 각오하고 그 떠안고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좀 더 논의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김 의원님. 네. 지금 이게 우리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연 16억 정도를 받은 거죠? 14년에 15 하고요. 15억 4,100만 원. 15년도에 16억 600만 원. 올해 이제 16년도에 14억 6,200만 원. 그렇게 해서 3년간 46억 9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연 한 15억 정도 평균 예. 오는 걸 보시면. 그리고 이게 2019년까지 한시법이죠,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 고정법이에요? 그게 이제 그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 9조 제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존속기간을 이 조례에 명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한국가스공사가 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건데, 예, 그분들이 지금 그때 간담회장에서도 논쟁이 됐던 게 예. 이게 2019년까지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예. 그 나중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요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 현행 조례에 보면 뒷부분에 존속 기간이 나와 있어요. 몇 년까지 돼 있어요? 존속 기간이 2020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020년 5월 31일까지 특별회계 존속 기간은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방재정법 구항 규정 때문에 이렇게 5년 내에 특별회계 기간을 존속 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래서 명시한 사항이지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근데 명시를 했어도 향후에 가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못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그걸 강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협약이잖아요. 법률이 아니고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뭐 지속적으로 지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만약 네. 거기서 못 주겠다 그랬을 때는 뭐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 지금의 그때도 그냥 뭐 여기 뭐 박한우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었고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이 고정법으로 비율의 고정법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에서 약간 저도 생각이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더더구나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협의회가 지금 구성돼가지고 거기 협의해서 하게 돼 있죠. 어떤 협의 주민협의회. 그 토성읍 예. 주민협의회 그거는 사실 규칙에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포승 이제 그러니까 주변 지역인 포승읍장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이제 뭐 읍면마다 다 있지만 이제 기관단체 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름 조금씩 다르지만 그 그럼 기관단체 지금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포승읍장이 어떤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이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이걸 협의해 줄 수 있는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여기 조례에 보면 지역협력위원회 그 의견을 듣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지역협력위원회 의견도 듣고 포승읍장이 이제 그 사업을 올리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지역협력위원회 의견도 듣고 해서 이제 확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의회 예산안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회 심의를 받죠. 그 중간에 한번 이 예산이 타당하고 이거는 쓸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있는 심의회가 있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지역협력위원회 의견도 듣고 그 포승읍에 자체적으로 또 심의를 하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지역협력위원회에서 또 의견을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타 그 예산과 비교했을 때 뭐 심의가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이제 그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민 의견 듣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이런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세부적인 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올해가 2014년도나 15년도 같은 경우는 뭐 호수문 뭐 저기 복지센터, 예. 복지센터를 지겠다고 큰 안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들어온 걸로 봤어요. 올해는 좀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올라왔습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이게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저기 중간에 예. 어떤 저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도 그거를 기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총액 승인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가 보면은 어떤 페달이 나올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반영을 해야겠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낸 의견에 거의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많은 지금 우리 보조금이 나왔지만 거의 투명하게 진행은 됐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한두 군데는 보일 수도 좀 있는데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 중간 과정이 있느냐고.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의견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지역협력위원회인데 거기 조례에 있는 조례에 이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는 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지역협력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더 주는 역할을 지금 하긴 이거를 합니다. 고정법으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100분의 70을 지역 주변에 주고 예. 100분의 30을 그러니까 평택시 관내에다가 좀 쓸 수 있는 예. 부분으로 가자고 해서 지금 개정 발의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협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러면 액수가 나온데 걸로 100% 배정을 해가지고 계획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틀림없이 그쪽 주변을 뭐 배제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선시 해주는데 기본적인 건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는 거죠. 그 기능이 없으면은 그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심도 있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어느 지역에다 할 거, 심의위원회 기능이 예를 들면 뭐 분배의 기능, 예를 들면 뭐 이 100인데 70을 포승 주변 지역에 하고 외 지역에 하는 걸 결정하는 기관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렇죠. 심의위원회 기능. 그러니까 예. 지역 협의에서는 15억이 예를 들어서 연에 나왔다. 그러면 15억을 통으로 맞춰가지고 아마 의견을 낼 거라. 지역협력위원회의 기능은 그 이제 포승 주민들이 낸 안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들어왔는데 예. 지금 주변 지역 지원 사업도 얼마가 내려왔어요?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14억 6,200만 원. 그러면 지금 지역 협력위원회에서 그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그 사업 계획서가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포승앱에다가 좀 보완을 해서 올리라고 지금 지시한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예. 3년치 나오면 복지센터로 가자고 의견을 봐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예. 그런 예를 봐가지고 하나의 그게 첫 번째 지금 관례가 될 수가 있는 게 16년도 아니에요. 16년도에 주고 지원 사업비가 나왔을 때 그거를 봐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주변 지역한테 배분이 어느 정도 됐고 만약에 지금 14억이 나왔다는데 거기서 모든 호승 지원 협의회에서 14억에 대해서 딱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다른 데는 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김 의원님, 그거는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떤 세부적인 그런 사업 그걸 계획을 따져봐야지만 이 배분력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16억 6,2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주변 지역 조례에는 50%까지 타 지역에 배분할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재로는 이제 사업 초기니까 사실은 이제 3년 차긴 하지만 사실 2년 차나 다름없거든요. 14, 15년도 합쳐서 이제 썼고 이번에 두 번째 사업인데 좀 초기니까 포승
주민들 위주로 그쪽에다가 쓰다가 이제 그 조례 취지대로 10% 20% 이제 늘려나가는 거는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조례 지금 현재 조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하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역협력위원회에서는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게 맞느냐, 뭐 개인적인 사업이냐, 뭐 이런 걸 좀 사업이 부적절한 사업이냐 이런 걸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다 좀 시급한 사업이 있느냐 그런 걸 결정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고, 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할 거냐의 문제는 저희 시와 또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지뢰수, 네, 이 의원님. 아까 우리 김지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100분의 50은 다른 주변 지역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의견을 낼 만한 사람이 거기 협력위원회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로 전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지역협력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예. 다른 지역도 이렇게 조금만 안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보니까 이제 그 평택시하고 가스공사 간의 맺은 업무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은 예. 협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본 협약 기간은 7조 1년을 하면 뭐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다만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만약에 가스공사에서 3개월 전에 이제 끝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 뭐 협약서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협약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게 예. 뭐 특별히 이게 뭐지 그 5년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스공사하고 무관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협약을 근거로 이제 어떻게 쓸 건가 만든 게 조례고요. 협약은 이제 다만 이 협약 자체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뭐 임의로 협약을 뭐 갑자기 중단하거나 이런 일은 물론 그걸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 서로 믿고 하자 이렇게 되겠지만은 가스공사라는 것도 뭐 하다 보면 어떤 기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잘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 뭐 얘기 없겠죠. 근데 나중에 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이거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료시킬 수 이게 있고.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천리하고 가스공사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스공사는 공기업이고 국가의 가스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쉽지 아니 요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그 안전 대책을 다른 데 뭐 자치라든가 아니면 가스공사하고 협약 맺은 거 어떤 보완해야 될 우리 그 전문 고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확인해 갖고 예. 이 보완책을 갖다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지 예. 뭐 이러한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하게 다른 게 5년 기간에 그거는 가스공사 무관하잖아요, 사실. 아 그거는 이제 법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가스공사 이거 지킬 이유도 없는 거고.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만 가스공사가 여기 도시가스법에 근거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쉽게 바꾸거나 이게 믿고 사는 게 좋죠. 좋은데 그 우리 평택시에도 보험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혹시라도 예, 보완 알겠습니다. 책을 갖다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조하고 그래서 한번 보다 이제 좀 정밀하게 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른 시하고도 또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예. 예를 들으면은 예. 이 철도청하고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진짜 안 돼요. 네? 없는 걸 만들려면 국경기업체에서 안 된다니까 얘기가. 그 땅 좀 빌려달라도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인데 뭘.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혹시라도 이게 뭐 서로 믿고 이렇게 하면 잘 운영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더 취재실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네. 이상 네, 박한우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그 포승읍 지역 내 주민들 간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갈등이 외부로까지 전해지고 여기 시의회에 와서 집회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뭘 이야기하냐면 현재 포승읍장이 주민대표협의회라고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 근거가 없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그 임의 단체가 포승읍 지역 내에서 주민들 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민주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협력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조례에다가 저희가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조차도 평택시에서는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역협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불만 사안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좀 이야기해보자라고 지난 주에도 토론회를 했는데 그 토론회에도 국장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서로 허심탄회한 인정을 하고 그 인정에 근거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전부 감추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은 그 현재 2016년도 사업으로 포승읍 주민대표협의회 그리고 포승읍장이 시에 제출한 세부 사항들을 좀 사업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 아파트 승강기 수리하겠다. 아파트 그 도로 경계석 수리하겠다. 주차장 재포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지금 이게 된 겁니까? 그리고 58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시에 좀 별도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종환 의원님.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거주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이제 밀접한 관계로 여러 가지 그 가스에 관련된 현황 사항을 서로 이제 토론하고 이제 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지금 포승 지역에서 갈등이 된 문제는 뭐냐면 시장과 기자 그 가스본부와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경 2km 내 읍면동 지역의 고주민으로 대상을 한다.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반경 2km 원정 쪽을 말합니다. 원정이 불악을 말하고 포승이 62개 불악이 자연불악이 자연불악이 62개 법정리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리 반경 2km A 지역에는 19가지 혜택을 못 받았어요. 뭐 한전이라든가 가스에 뭐 본부장이 홍보비를 지원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반경 2km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만 8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A 지역은 안 받았어요. 한전법에 보면 반경 5km 내에 동일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법도 반경 2km에 동일 읍면동으로 이제 해놨는데, 근데 거기서 포승읍에서 이장님들 회의를 거쳐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으면 하는 사업을 논했는데, 공익사업으로 우리 내포주공원 조성하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자. 포승 전체 주민이 쓰는 것을 활용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반경 2km 내의 원정리 지역 주민들은 그게 웬 말이냐. 반경 2km 내의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돈을 활용하라. 그런 얘기가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센터라는 포승읍 전체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장님들이 원정리 지역 주민들이 이장들은 반대를 하고 나머지 대다수가 찬성을 해서 그것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승인됐습니다만 포승에서도 지금 가스가 들어온 지역이 62개 불악의 아파트 단지하고 반경 2km 내에만 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불악에 불악 숫자가 많던 적전. 근데 이 지역은 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저하고 이제 가스 지원법 가지고 용을 지원 지역에 가스를 놓는 걸 공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마을별로 원하는 사업을 자제 좀 해줄까 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박관 의원님께서 적나라하게 그럴 때 뭐 불합별로 다 예산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 포승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포승 전체 어떤 공익사업, 물은전 그런 사업을 유도해서 예산할 겁니다. 그 포승 전체 주민들이 다 조율하고 사업을 해서 다 매듭을 졌어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예산 가지고 갈등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거고, 근데 지역 협력의회에서도 위원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평택 시내 단체장님과 포승의 이장협회장과 또 시의원이 2명이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포승 평택시 관내 지역 협력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이런 그 갈등이라든가 뭐 이게 더 다르니까 그것이 취합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별도의 심의 규비를 둔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돈에 대해서는 바로 민감하니까 지역 협력의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별도의 심의 규구를 만들어도 여기 지역선들 어떤 뭐 환경 전문가 그 다음에 모든 지역 대표 다 그런 사람이 지역 협력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심의 규규를 만들어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를 했을 때 서로 간에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례 먼저 제정한 대로 그냥 갔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관 의원님. 네. 지금 호수급에서 그 이장님들, 읍장님 모여서 열심히 고생을 해서 뭐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올리는 내용들을 보면 보셨습니까? 네. 마을에 네. 뭐 무선 마이크 설치하겠다. 뭐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특별 회계를 설치를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 이런 걸 하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겁니다. 근데 포승읍 주민들이 올린 내용을 보세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뜻이 관철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좀 답답한 건 동네 이장님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하고 우리 이거 n분의 1로 나눠서 마을별로 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착각하고 있는 건 이장님들의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럼 시의회나 그 상위기관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2010년 사업계획 들어온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 좀 배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박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읍장이 사업을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거 마이크 좀 켜고 왔어요. 예, 자연불하게 마이크를 받은 건데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제 참여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 지원법 가지고 마을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마땅치가 않으니 우리 포승읍에 가스가 62개 불악이 있는데 반경 2km 내에는 가스가 공급이 되고 이 지역은 안 됐으니 삼천리에다 용역을 주든 어디다 용역을 주든 마을별로
가스를 놓는 걸 선점을 해서 분위 싸움을 시작을 하자 하고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자꾸 갈 겁니다. 그 의회께서는 불합별로 이제 엠브로 무선 마이크를 설치한다 뭘다 그거는 이 조례에 담은 예산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서도 승인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언론에. 사업계획서로 이미 제출이 됐는데 아니 사업계획도 언론에도 시의회 평택시에서 아니 왜 거짓말을 하지? 아니, 언론도 일자리 갈주과에서 그거를 다 같이 그 의원님 개인 아니, 생각이 저 잠깐요. 내가 그 장쪽 이제 했던 최 거예요. 의원님,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시고